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13일에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올해도 시작됐습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열렸는데요. 특히 올해는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내주는 일괄 제공 서비스도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네, 절차를 보다 수월하게 한 건데요. 개인과 회사의 사전 동의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올해 평균 환급 금액은요, 한 명당 65만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전체 근로소득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네, 그래서 미리 떼가는 세금도 많고 또 이에 대한 환급액도 늘어나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요. 자, 필요한 자료들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김포 교회 관련 확진자가 더 늘었습니다. 잇따라 확진자가 나온 행정기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천시가 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마련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도 함께했습니다. 부평 연안부두선 등 8개의 노선을 담은 인천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이 18일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자체별 새해 주요 정책을 소개하는 시간, 오늘은 계양구 산업단지 추진 상황과 문화체육시설 조성 계획을 살펴봅니다. 첫 소식입니다. 18일 0시 기준 인천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96명입니다. 부평 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28명, 계양 신규 확진자 수는 18명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도 2명 발생했습니다. 병원 응급실 내원 후에 사망한 시민 1명이 사망 후에 확진 판정을 받았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확진자 1명도 사망했습니다. 18일 0시 기준 경기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530명입니다. 부천 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55명, 김포 지역 65명입니다. 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김포 교회 관련 확진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공무원 사이에서도 잇따라 확진자가 나오면서 행정 업무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네, 보다 자세한 소식을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세진 기자, 먼저 교회 관련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김포교회에서 확진자가 더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해당 교회와 관련해 김포 지역 추가 확진자는 18일 오전 기준 21명입니다. 이로써 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147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지난 12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추가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일부를 조사한 결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나머지 확진자들도 대부분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국은 교회를 임시 폐쇄하고 교인이나 교인의 가족, 접촉자는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만 해도 적지 않은 수이기 때문에 추가 감염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집단 감염이 나온 이 교회와의 연관성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지난 15일과 16일 이틀 사이 월곡면에서 공무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어 17일에는 김포시청 본관에서도 공무원 1명이 확진됐는데요. 관련성 여부는 조사 중이지만 방역당국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교회와 확진된 공무원 사이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시청과 행정복지센터에서는 17일 이후 추가 감염 사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일 확진자가 나오면서 행정 업무도 비상입니다. 정하영 김포시장 역시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접촉해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정 시장은 전수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가 됐지만 17일부터 일주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정 시장이 재택근무에 들어가면서 시장이 직접 각 지역을 돌며 진행할 예정이었던 신년 인사회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편 확진자가 나온 월곡면 행정복지센터도 18일까지 임시 폐쇄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포의 코로나19 발생 상황 짚어봤습니다. 보도국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는 수소 사업을 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 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네, 인천시와 지역 시민사회가 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도 선보였는데요. 관련 소식을 이재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7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제4차 수소산업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위원회에는 인천시 관계자와 수소산업 관련 산학연 전문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날 위원회에서 수소생산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과 2022년 수소산업 육성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수소생산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 인천시. 사업비는 약 2,700억 원으로 연간 3만 톤의 부생수소와 1,400톤의 분산형 청정수소 생산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를 바탕으로 수소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지역 내 수소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 시 예상되는 사회적 이익은 약 1조 6천억 원. 인천시는 지역 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특히 저희 시에서는 송도, 청라, 영종을 3대 축을 해가지고 청라에는 수소 허브 도시로 구축을 하려고 지금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이 수소에 반환한 선도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저희 행정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인천시의 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지난해 8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날 수소산업위원회는 회의를 마친 후 인천의 뜰 광장으로 이동해 수소 생산 클러스터 유치기원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예, 탄소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늘려나가려는 노력들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에너지 전환뿐 아니라 수소 산업을 육성해서 새로운 미래 경제를 준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에너지 생산 국가로 도약하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평 연안부두선 등 8개의 노선을 담은 인천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이 18일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변경안에 반영된 노선은 인천 2호선 검단 연장과 트램 노선인 부평 연안부두선, 송도 트램, 영종 트램, 인천 2호선 논현 연장과 주안 송도선, 인천 1호선 송도 809 연장, 제물포 연안부두선 등입니다. 해당 노선의 총 길이는 약 87km로 총 사업비는 약 2조 8,600억 원입니다. 인천시는 8개의 노선 중 인천 2호선 검단 연장과 부평 연안부두선 등 3개의 노선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10개로 줄어들었던 부천시의 사전투표소가 36개로 다시 확대됩니다. 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엽 국회의원을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부천 원미갑 출신 남북경협 김경엽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지난번 총선 때 우리 부천 시민들이 사전투표소가 줄어드는 바람에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소는 읍면동 단위로 하나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부천시가 광역동 체계로 개편되면서 36개 동이 10개 동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사전투표소 역시 36개에서 10개 동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읍면동이 줄어들더라도 선관위에서 여야 간의 합의를 거쳐서 사전투표소를 그대로 종전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당시에 국민의힘 야당 쪽에서 반대하면서 선관위에서도 기존 읍면동 단위로 사전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전투표소가 10개로 줄어드는 바람에 부천시의 사전투표율은 전국에서 꼴찌, 아래에서 두 번째 수준으로 낮았고 부천 시민들이 대단히 큰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투표소를 기존의 동수대로 유지해서 특히 우리 부천 시민들 중에서 장애인이나 노약자, 취약계층들이 가까운 집 근처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담겨져 있는 주요 내용들도 좀 짚어주실까요? 그래서 기존의 지금 이제 광역동화하는 계획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추진됐던 읍면동의 광역화, 그 다음에 시군구의 광역화가 추진되면서
이게 이제 큰 틀의 행정개혁의 방향으로 제시가 됐고 여기에서부터 추진이 됐던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행정개혁이 이루어지면서 광역동화 또는 광역시군구화하면서 기존에 있던 체계보다 시민들이 불편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바로 가장 이제 불편해지는 게 이 사전투표소 문제가 하나였고요. 그래서 기존의 이 동체계가 광역동으로 바뀌더라도 기존 동수에 따라서 사전투표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던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기 부천갑 김경협 의원이었습니다. 계양구는 구민들의 여가 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로 체육 시설을 조성 중인데요. 지난해 야구장 2곳을 조성한 데 이어서 올해에는 인천 최초의 유소년 축구장이 문을 엽니다. 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운 산업단지에 이어 계양 산업단지 조성도 추진 중인데요. 올해 계양구에 들어설 체육 시설은 무엇인지, 또 계양 산업단지 추진 상황은 어떤지 이소영 계양구 도시관리국장에게 들어봤습니다. 그동안 계산 고향골과 효성 문화, 장기 환호 실내체육관 등 3개소의 체육관을 개관하였으며 귀련동 계양 야구장과 가련동 야구장 조성 사업은 전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박촌 체육문화센터와 인천 지역 최초의 유소년 축구장은 금년 4월에 준공 예정이며 동양동 실내체육시설은 금년 2월 실시 설계를 시작으로 24년 3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또한 효성동 풍산금속 이전지에 지역사회 환원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영장 건립공사는 작년 10월에 착공하여 23년 5월 완공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부족한 생활체육에 필요한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구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자, 손녀까지 함께 걸을 수 있는 계양 3대길을 조성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동행의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올해 1단계를 시작으로 24년 3단계까지 3년에 걸쳐 총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효성동 새삼이 아파트 지점을 시작으로 경인여대 위쪽을 지나 방축동 어린이과학관까지 소울집 숲길, 숲속 도서관, 데크, 조망 쉼터, 만남의 공간 등의 테마가 있는 수평적 26길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년도에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고자 계양 꽃마루 내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10억 원을 투입하여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하였고 올해는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14억 원을 투입하여 테마형 수목 군락지를 조성함으로써 숲에서 발생된 신선한 공기를 주거지역으로 확산시키고 꽃마루와 연계하여 이용자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병방동 일원에 2024년 준공을 목표로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개발자연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했으며 금년에는 산업단지 계획 승인 절차를 완료하고 토지 보상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사업 면적은 24만 제곱미터로 이 중에서 21%를 공원 녹지로 계획하였으며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제조업을 유치하여 친환경적인 산업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며 또한 산업단지 내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지원센터, 기술혁신형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